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생명나무내과 성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내과의 응급질환 초음파로 생명을 살린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진료를 마치고 부지런히 뛰어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초음파라는 진단 장비입니다. 이 초음파라는 진단 장비는 굉장히 재미있는 장비인데요. 음파를 생성해서 음파를 우리가 원하는 타겟 장기에 쏜 다음에 되돌아오는 그 음파를 가지고 이미지를 그려내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그 초음파는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내과적으로는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응급질환에서 어떤 우리가 이런 치료에 진단과 판단을 내리는 도구로서 이런 청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포인트 오브 케어 울트라사운드를 포커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침상 옆에서 바로 시행하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진료해서 다음 이제 어떤 진단을 해서 다음 치료까지 디시전 메이킹에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진단 장비입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장비를 갖고 왔는데요. 내과에서 이런 초음파는 점점 중요해지는 기술이고 진단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또 내과적 응급은 우리 내과가 외상에서 보이는 외부의 질환이 아니고 내과 안쪽에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내과적으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초음파라는 안의 내부 장기를 보는 기술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표는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또 중증도를 판단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또 불필요한 다른 검사를 최소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초음파는 워낙에 그 굉장히 이 장비가 이 우리가 울트라사운드 이런 소리 들리지 않는 이런 음파, 굉장히 고음역대의 음파를 생성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장비가 필요한데요. 최근에 이런 기술의 발달과 함께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작아졌다, 소형화됐고 기술은 발전해서 더 이미지는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제가 그 사용하고 있는 장비인데요. 포터블 장비이고,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원하는 장기에 타겟을 해서 안에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저희가 우리 많이 쓰는 아이패드에 바로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장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초음파 젤. 초음파는 이제 공기가 있는 곳을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장기의 표면과 이것을 바로 밀착해주는 초음파 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장기에 대서 예를 들면 골절이 일어났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볼 수도 있지만 초음파로 바로 그 골절, 우리 뼈의 콜텍스란 구조에 끊어진 것을 이 초음파 장비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게 되면 바로 제가 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안에 이미지가 그려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아픈 곳을 이렇게 청진기처럼 갖다 대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비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런 포터블 장비의 발전과 함께 응급 상황에서 이런 치료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그 기존에 그 우리가
그 덩치가 크던 장비와의 차이점은 이런 고해상도 장비는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침투할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복강 내에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장비는 하이엔드 울트라사운드로 아주 고성능의 이런 초음파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환자분이 병원 안으로 오시면 저희가 저런 하이엔드 장비로 초음파로 적극 활용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만약에 외부에 있는 환자가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이러한 포터블 초음파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등의 최소 세팅은 필요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이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복부 통증이 있는 환자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이 환자의 생체 징후, 바이탈 사인이 안정적인가 안정적이지 아닌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이런 이 복통의 원인이 감염에서 기원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거나 뭐 의식이 떨어지거나 이런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유발되는 것은 좀 더 긴급한 상황으로 이제 복부 통증이 있을 때 복강 내에 출혈이 있을 것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외상 표적 초음파라고 해서 외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타겟 위치를 재빠르게 스캔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어떤 출혈이 있는지 출혈이 없는지를 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출혈은 없는데 환자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감염의 포커스를 확인을 한다면, 대부분 그 복강 내에서 이런 응급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담낭이나 또 담도에 돌이 막히거나 염증이 일어났을 때, 또는 신장의 병이 생겼을 때, 또는 이런 우리 그 복강 내에 그 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장기를 타겟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환자의 그 생체 징후가 흔들리는 경우는 출혈을 가장 먼저 감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선은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고 뭐 의식이 안 좋아지고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이런 가장 중요한 거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는 심장입니다. 심장과 폐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심장에 어떠한 이상, 심장이 잘 움직이는가, 또는 심장 주변에 이러한 그 심낭 삼출이 있어서 심장을 압박하고 있는 병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 다음에 환자가 호흡곤란이 있다면 폐에 기흉이 있는가 등을 우리 이런 초음파로 재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심장과 폐에 이상이 없다면 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출혈을 먼저 감별하기 위해서는 복강 내에 출혈이 있었을 때 이것이 고이는 위치가 있습니다. 주로 오른쪽에서는 간과 신장의 그 사이에 혈액이 고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위를 먼저 스캔을 하게 되고, 또 왼쪽에서는 신장과 비장 부위에 혈액이 고이기 때문에 그 부위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그 자궁 외에 임신 등의 파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난소의 그 낭의 파열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 복강 내 출혈이 응급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그 하복부에 요 방광과 자궁 뒤쪽으로 해서 혈액이 주로 고이는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를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출혈이 있는지 빠르게 스캔을 하게 됩니다. 출혈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감염을 확인을 해야겠죠. 환자분이 상태가 출혈이 없는 분들은 비교적 안정적이실 거고요. 이때 보셔야 되는 거 신장, 그다음에 방광, 그다음에 대동맥 중요합니다. 대동맥도 중요한 복통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동맥 박리 등을 감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성 그 생식기 주변에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 충수에 문제가 있는지, 또 담낭이나 췌장 등의 문제가 있는지, 또 만약에 어린이라면 어린이들에서 가장 생길 수 있는 응급질환, 충수염이나 또는 우리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는 부위가 협착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응급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별을 하게 되고 또 장 중첩증이라는 것도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음파로 주로 보는 부위 응급 상황 복통이 생겼을 때 복부의 대동맥류 또 간과 신장 부위에 혈액이 고여 있는지 또 담낭에 돌이 있는지 그다음에 맹장 주변에 맹장염이 있거나 맹장에 파열이 있는지 또 신장에 돌이 있거나 신장에 돌 폐쇄로 인해서 수신증 같은 것들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여성분이라면 그 자궁과 그 자궁 주변에 출혈이 있는지 이런 사인들을 빠르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선 사례를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숨이 찬 84세 남성분이셨습니다. 기침이 주로 있으시고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주소로 오셨고요. 우리가 초음파에서 이때 봐야 되는 이제 핵심 소견은 폐는 초음파가 관찰이 용이한 장기는 아닙니다. 왜? 이러한 초음파들은 공기가 있는 곳을 잘 투영하지 못합니다. 음파의 특성상. 따라서 이러한 초음파는 폐와 같은 공기가 지나가는 장기에서는 이런 아티팩트 그런 위음영이 생기게 되는데 그 나름의 특징적인 음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지나가는 흐름의 음영을 보고 정상적인 라인이냐 정상적이지 않은 폐에 물이 차거나 폐에 부종이 생겼을 때의 라인이냐 또는 폐에 염증이 생겼을 때의 라인이냐 또는 기흉이라고 폐가 터져서 공기가 찼을 때 그런 공기가 압박되는 소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폐는 공기가 지나가서 우리가 기존의 다른 장비처럼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상 폐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트 사인이라 그래서 이런 박쥐 날개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인이 있는데요. 이 갈비뼈 사이에 이런 폐가 이 사이로 초음파가 잘 지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늑골이 양쪽에 보이고 폐를 지나가는 초음파의 음영이 이렇게 바코드 라인이라고도 하는데요. 바코드 사인처럼 아주 레이어가 예쁘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 폐고요. 주로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기흉이 생겼는지 확인하게 되면 이 누웠을 때 공기는 위로 뜨기 때문에 이 양쪽 라인을 확인을 빠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코드 사인이 잘 있다면 일단은 폐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데, 제가 숨이 찬 84세 남자분을 봤을 때 우선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원래 늑막 쪽이 이렇게 아래로 접혀야 되는데 위로 접혀서 늑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왼쪽 늑막 아래쪽을 관찰을 했을 때 이러한 사인들이 관찰됐습니다. 앞서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진입했을 때 초음파에서 이 늑막이 두 개의 라인으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바코드처럼 보여야 되는 라인들인데 그런 것들이 모두 소실되고 이렇게 음영이 어둡게 보이는 저음영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흉수가 찬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늑막이 안쪽으로 펄럭거리는 것도 관찰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늑막이 흉수가 찼구나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었고 또 마찬가지 엑스레이 상에서는 오른쪽은 흉수가 별로 차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런 초음파로 봤을 때는 반대편에서도 여기는 보이는 건 간인데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흉수가 차 있고 마찬가지로 늑막이 중간에 둥둥 떠 있는 양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어서 초음파로 실시간으로 이런 우리 흉수가 차 있다는 것을 진단한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이분 흉수를 빼드리거나 또는 대학병원에 의뢰해서 좀 더 흉수의 원인 뭐 예를 들면 결핵이나 암으로 인한 이런 흉수가 차는 것인지 간별 진단을 해보아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자기 의식저하가 있었던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환자분이 생체 징후가 떨어졌기 때문에 심장과 폐를 먼저 보는 것이 우선인데요. 심장 주변을 봤을 때 초음파에서 심장 주변을 봤을 때 심장 주변에 물이 차 있어서 심장이 잘 뛰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낭 압전이라고 하는데요. 카디악 템포네이드라고 해서 심장이
원래 잘 뛸 수 있게 우리 심장 구조에서 보면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바깥쪽 막이 있고 또 안쪽에 심낭을 둘러싸여 있는 막이 있고 그 사이에는 우리가 윤활 물질이 있어서 심장이 부드럽게 잘 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심낭에 물이 차게 되면 오히려 심장을 압박하게 돼서 심장이 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빨리 진단을 해서 물을 뽑아준다면 심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뛸 수 있고 또 원인에 따라서는 이게 뭐 예를 들면 그 바이러스의 원인이거나 세균성 원인인지 이런 것들을 심장 삼출액에서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심장 초음파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심장이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또 심낭 삼출물, 심낭에 액체가 차 있는지 이런 액체의 양상이 투명한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되고 또는 이러한 심낭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심장이 뛰지 못한다면 흡기와 호기 시에 우리 그 정맥에 심장으로 들어간 정맥에 원래 흡입 시에 50% 이상의 크기 감소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특징적인 이상 징후를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응급조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심낭염이 생기는 심낭 삼출의 원인은 심낭염인데 뭐 바이러스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세균성의 원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자가 면역이나 또는 이런 악성 질환 또는 어떤 다른 그 심장 급성 심근경색 후유증으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데 초음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70세 남성이신데 복부 동맥류가 진단된 분이 병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 환자와 마찬가지로 의식이 급격히 떨어지셨고 혈압이 떨어지셨는데 검사를 했더니 복강 내에 이런 출혈에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고 또 대동맥에서는 이렇게 대동맥 류라고 해서 원래 대동맥의 크기는 3cm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이분은 6cm 정도로 대동맥이 확장이 돼 있으시고 또 안에 혈류는 일부만 지나가는 그런 양에서 그 내강의 혈류 신호가 일부에서만 관찰되는 양상이 관찰됐고 이것은 그 내강이 갈라져서 이 벽제에 혈전이 탔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이거 뮤럴 스로보스라고 하는데 대동맥 내강이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은 이러면 응급수술을 시행을 하셔야지 이제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긴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또 질문 몇 가지 받으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건강검진에서 복부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은 복부 초음파는 기본적인 장기를 보게 됩니다. 간, 담낭, 담도, 췌장, 비장, 그리고 신장, 양측 신장 이런 기본적인 컷을 보는 게 상복부 초음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또 우리 환자분들이 하복부 초음파를 보시겠다고 하면 하복부에서 볼 수 있는 장기는 신장, 방광, 남자분들은 전립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부로도 자궁과 난소의 일부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장이나 이런 곳은 위나 장은 물이 차 있고 음식이 차 있고 이런 가스 같은 것들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음파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랑 장을 본다면 그것은 카메라로 내시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고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에 질환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초음파로 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건 아무래도 그 다음 단계로는 CT나 뭐 내시경이 직접적인 진단을 하는데 유용한 장비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압록강 칠리 순정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건강검진에서 다음 아래 질문. 초음파 검사 중에 담낭 검사를 하려 하는데 전날부터 음식은 물론 물도 마시지 말라 했는데 물까지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담낭을 보기 위해서는 담낭이 팽창돼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음파는 특징적으로
공기가 있는 장기는 통과하지 못하고 물이 있는 장기는 잘 통과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식을 하시는 거는 가능하면 가스가 좀 덜 차고 음식이 있어서 이 음파를 방해하지 않도록 금식을 하시는 거고요. 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물을 마시게 되면 담낭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담낭은 소화액을 갖고 있다가 저장해 뒀다가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 반응에 의해서 이 담즙앱을 짜주고 소화를 시키는 장기인데요. 물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은 걸로 오인을 해서 담낭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담낭 안에 담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담낭 안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시간 정도는 금식을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전날부터 금식이나 물을 먹지 않으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검사 시행 6시간 전부터 이것을 지켜주시면 더 정확하게 장기를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은 폐경 전이고 네. 별이 빛나는 밤에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폐경 전이고 유방암 가족력은 없지만 엑스레이 상에서 이상이 없다 해도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는 간접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장비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투영을 할 수 있는 투과도가 높은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스레이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게 이런 음영을 그림자처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진단 장비이긴 하지만 만약에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있다면 초음파 같은 장비로 해서 실시간으로 집중적으로 그 부위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주 유용한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방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방 엑스레이로 기본적인 검사는 할 수 있지만 아주 정밀한 양상은 그려내기가 어렵다. 근데 초음파의 장점은 내가 실시간으로 원하는 장기를 다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유방에 증상이 있거나 여자분들은 사실 유방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도 변화할 수가 있고 통증이 생길 수 있고 통증이 또 생겼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검사를 해보고 하시겠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관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네. 20대 여성분이시고 충수염 통증과 똑같이 오른쪽 아랫배 통증이 심한데 하필 배란 기간입니다. 네. 불안해서 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내과에 가서 초음파해보면 배란통이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예,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성분들은 생리의 리듬에서 배란기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란통이라고도 하고 또 난소가 자라는 과정에서 많이 자라면 그런 난소의 팽창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간혹은 드물지만 난소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터지지 않더라도 통증만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초음파로 굉장히 쉽게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통증이 심하시다면 내과 오셔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소는 오른쪽도 있지만 왼쪽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오른쪽 왼쪽 구분 없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맹장이라면 맹장은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미리수가 6mm 이내로 굉장히 가느다란 퇴화된 장기이거든요. 우리가 대장이 이렇게 디귿자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대장의 상행 결장의 끝부분에 이렇게 꼬리처럼 아주 가느다란 그런 퇴화된 장기가 있는데 그 장기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거나 잘 보면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크게 커지고 주변에 물이 고이고 이런 장의 점막이 두꺼워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이 생겼을 때 충수염이 생겼을 때 잘 보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내과 선생님이시라면 가면 바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으시니 배란기 통증이 있으시면 가서 확인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있을까요? 네. 네. 없으시면 이제 검사도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가
복통이 있고 구토가 있고 설사가 있고 탈수가 있고 현기증이 있어서 오신 7세 남아입니다. 이분은 3일 전에 소아과에서 설사로 치료를 하셨었고 이후에 설사는 호전이 되셨으나 고열과 구토와 복통과 우하복부 통증이 진행이 돼서 확인을 위해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이제 실시간 복부 초음파를 시행을 하셨고 우리가 소장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항생제 치료 및 수액 치료를 바로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분은 이제 특징적인 게 상행겨울장 부위에 우하복부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가장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맹장과 그리고 소장이 연결된 그 부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맹장에 염증이 있다면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염증이 없고 장의 부종만 있다면 항생제 치료로 내과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이 분기점에 있는 부위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터미널 일리움이라고 하는 회장 말당부인데요. 이분은 회장 말당부가 굉장히 부어있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점막이 이렇게 부어있지 않아서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 않는데요.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 보이는 특징적인 양상이었고 여기가 바로 회장 말당이었기 때문에 회장 말단염으로 진단을 하고 항생제 치료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인접장기인 충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충수 뒤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충수가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을 잘 확인을 하였고 충수에 내강이 부어 있지 않았고 또 충수에 돌 같은 게 끼어 있지 않았고 또 충수가 파열되거나 또 충수 주변에 물이 차 있는 게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안심하고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충수에 대한 치료 없이 이 회장 말단염에 대해서만 대증적인 치료를 한다면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것을 시사하는 케이스였고 이거를 초음파로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복부 초음파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만약에 우상복부에 통증이 있다면 담석이 있는지 또 담낭이 두꺼워져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또 탈수, 과수분 상태가 탈수 또는 수분이 많은 걸 우리가 과수분이라고 하는데 체내에 수분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IVC라고 정맥에 복부에 있는 가장 커다란 정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맥은 심장에 있는 복부에 있는 IVC라는 정맥은 심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정맥이기 때문에 여기의 상태가 바로 심장의 상태를 직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수 소견이 있다면 빨리 볼륨을 넣어주리고 또는 너무 과수분 상태가 있다면 볼륨을 빨리 줘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볼륨을 적당하게 주면서 심장을 잘 뛰게 한 치료를 해서 이 혈압을 조절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랜드마크가 바로 복강 내에 있는 정맥 구조입니다. 그 밖에 또 신장과 방광 등 주요 장기가 많기 때문에 스크린이 가능합니다. 우상복부 통증이 있었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담낭이 정상이면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도 먹지 말아야지 잘 보이는 장기가 바로 담낭인데요. 음식뿐만 아니라 물을 안 먹어야지 담낭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팽창된 정상 담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런 담낭의 벽이 3mm 이내로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담낭 주변에 물이 고여 있지 않고 그다음에 머피 사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초음파하면서 그 담낭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담낭에서 담도로 이어지는 총담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총담관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생성되면서 담낭에 고였다가 아래로 소화장기로 배출되는 그 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의 두께가 0.7, 보통 0.6 정도 이하로 6mm 이하여야지 정상인데
이것은 확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상 소견이고요. 만약에 담낭에 확장이 있다면 담도에 확장이 있다면 총단관에 확장이 있다면 그 아랫부위에 폐쇄가 돌이나 이런 어떤 암에 의해서 폐쇄가 있을 것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그 주변 장기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담낭에서 돌이 보이는 사인이 있다면 통증이 있을 때 담낭의 통증이 우상복부의 통증이 있으면서 담석이 있고 담석에 의한 자극으로 주변 담낭이 부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담낭염으로 진단을 하고 이것은 외과적으로 제거 시술을 하는 쪽으로 연결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또 그 초음파에서 담낭 내부가 이렇게 찌꺼기들이 많이 고여 있는 것을 보이고 담낭 벽이 두꺼워져 있고 담낭 주변에 물이 고여 있다면 이것은 분명한 담낭염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외과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또 담낭은 괜찮지만 담도, 간내 담도나 총담관이 이렇게 늘어나 있다면 이것은 담관에 암이 있나, 담관에 돌이 있나, 담관을 폐쇄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낭은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퇴화된 장기이기 때문에 상행결장 끝에 이렇게 꼬리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는 매우 가늘고 이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초음파에서 병이 생기면 여기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어 있거나 주변에 물이 차 있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또 이런 꼬리처럼 생겨 있는 퇴화 장기는 앞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놓여 있는 위치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기술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수염의 원인으로는 뭐 임파 조직의 과증식, 염증 또는 분변의 막힘, 우리가 분변에 돌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분변이 작은 염증이 분변의 결석이 여기 이 작은 충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충수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허혈성 변화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또 머리카락이나 뭐 모래 같은 이물질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또 기생충, 간혹은 기생충이 들어가서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드물지만 이 충수에도 종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수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충수염은 폐화된 장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터집니다. 그래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되고 빨리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하복부가 통증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 해보시고 진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충수염을 시사하는 소견은 이와 같습니다. 이런 충수염을 단면으로 잘라봤을 때 충수염 주변이 많이 부어있고 점막의 두께가 두꺼워져 있고 내강이 전반적으로 6mm 이상으로 늘어나 있다. 또 이 충수염의 주변에 물이 차 있다. 또 충수염에 돌이 보인다. 충수 안에 돌이 보인다. 아주 명확한 이상 사인이죠. 또는 충수 주변에 혈류가 많이 증가되어 있다. 충수 이 벽 안쪽으로 이러한 혈류가 증가되어 있다는 건 염증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 소견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사인을 보일 때 충수염으로 진단을 하고 외과 쪽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네. 또 이제 여성 장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흔한 것은 자궁 외 임신이라고 해서 원래 우리 착상이 되고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 내에서 자라야 되는데 자궁 밖에서 자라게 되면 일정 부분 크기가 커지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응급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강 내에 심각한 출혈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실시간 초음파로 빨리 진단해서 외과적인 시술이 필요한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질문 좀 보겠습니다. 네. 질초음파로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요? 질초음파는 특수한 장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성의 그 생식기를 볼 수 있는 초음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느다란 막대기처럼 생긴 그 끝에 초음파 장비가 달린 트랜스두서가 달린 질 안쪽으로 들어가는 초음파가 있고요. 이것을 질초음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성의 그 질이라는 생식기로 들어가서 그 안쪽을 바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장점 때문에 자궁과 그 내부 장기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 초음파로는 자궁과 또는 뭐 질 입구, 그리고 그 질 주변의 장기, 방광, 직장, 그리고 난소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질 초음파로 보는 주 장기는 타겟은 그 여성 생식기입니다. 자, 이다은님 질문입니다. 내과 초음파로도 자궁 군종이 확인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음파는 원하는 곳을 타겟을 보고 거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과 초음파로도 자궁 군종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트랜스두서의 위치를 배꼽 아래쪽 방광을 기준으로 해서 방광 뒤쪽으로 우리가 자궁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광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초음파, 산부인과에서 보는 질초음파는 질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질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내과에서 복강 꼭 내과라고 해서 저는 내과이지만 질초음파도 같이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내과 초음파라기보다는 이걸 정확한 명칭으로는 복강으로 보는 복강 트랜스 업도미널 초음파 방식과 질 내로 보는 초음파 방식이라고 한다면, 복강으로 보는 방식으로는 방광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구조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음파의 장비가 물이 있는 곳은 굉장히 투영을 잘하는데, 방광은 다행히도 소변으로 가득 찬 장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광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땐 잘 보인다. 뒤쪽 장기가 잘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방광에 물이 없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음파 전에, 만약에 뭐 내가 복강으로 봤는데, 하복부 초음파를 봤는데 방광을 보고 싶다라면은, 그 방광과 방광 주변을 보고 싶다 하면 소변을 꼭 참고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초음파 장비로서는 상복부 초음파와 하복부 초음파라는 그 구분이 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를 본다고 해서 다 봐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복부 초음파를 보겠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하셨으면 상복부에 해당하는 장기만 보게 되고, 또 오늘은 신장 초음파를 보기로 했다. 그럼 신장 초음파만, 신장에 해당하는 부속 장기를 보게 되고, 하복부에서도 이 뭐 난소나 전립선이나 뭐 이런 특수 장비를 보겠다 하면은 그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그쪽을 봐달라고 하시는 게 맞지, 복강 내 장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다. 이것을 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러버트다이님입니다. 원인 모르게 복통, 명치가 아프고 어떨 때는 가슴 부위가 아프다. 응급실에 몇 번을 가도 피검사, 소변검사를 이상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근데 명치가 아프고 가슴 부위가 아프다면 우선은 내시경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시경 하시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나, 뭐 궤양이 있나 이런 거 기본적인 검사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역류성 식도염에 소견이 있다면 약물 치료하면서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피검사, 소변검사로도 이상 소견이 없다면 우선은 좀 만약에 뭐 명치가 아프시고 가슴 부위까지 아프다면 다음으로는 신장 부위, 뭐 면역합심증 이런 것도 가슴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네, 37세 남성분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 세 가지 항목이라면 아마 OTPT, 뭐 감마지트피나 알칼라인 포스파타제 이런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질환이 의심된다 하셨는데, 내과에서 초음파를 찍으면 간질환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알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간경화, 형님이 간암이었으면 아마 가족력이 좀 있으신데요. 비형간염이나 C형간염 같은 이렇게 우리가 전파될 수 있는, 가족 내에서 전파될 수 있는 이런 질병을 갖고 계신지 우선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것은 혈액 검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 먼저 해보시고, 그다음에 초음파는 금식하고 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에서 초음파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전화 예약하시고 안내 받으셔서 그 검사 당일에 6시간 이상 금식하고 가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도 드시지 않고 가셔야지 명확하게 담도와 담낭과 췌장까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음파로 관찰이 가능한 장기이긴 하지만 이 초음파가 특징이 후복막에 있습니다. 그 앞면에 있지 않고 뒷면에 있는데요. 우리 몸에 후복막에 있다는 것은 위장이 먼저 앞에 있고 그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장기의 상태에 따라 잘 보이기도 하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제 내가 그 복부에 이 췌장 초음파를 봤는데 가스가 많이 차 있다. 그날따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위에 밥을 가득 먹고 갔다.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셨지만 전날 먹은 음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날 유독 가스가 많이 차는 음식을 과식하셨으면 다음 날에도 우리 그 복강 내에 가스나 물이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췌장을 보는 것은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어떻게 하면 더 잘 볼 수 있는가를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잘 볼 수 있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가시고 췌장까지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간담도 간경화 간암이 있으셨다면 알칼라인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라고 우리 간암의 지표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간 초음파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 또 선장님 질문입니다. 왼쪽 대장 부분에 작은 바나나 정도의 길쭉한 것이 만져진다. 왼쪽 대장 부분이요. 대장 내시경으로는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다. 우선 대장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시고요. 대장 내부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대장 바깥 부분과 배 피하 사이에 어떤 게 있을 수 있나? 우선 있을 수 있는 장비 뒤쪽으로는 신장 있을 수 있고요. 왼쪽에 또 우리 요 갈비뼈 늑골이라고 하죠. 늑골 안쪽으로 있을 수 있는 장기는 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비장은 잘 만져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것들이 잘 만져지는지 너무 말라서 변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걱정되시면 복부 CT 찍어보셔도 되고 또는 손쉽게 우선 대장 내시경 하셨으면 뭐 비장이나 뭐 신장의 이상을 확인하시기 위해선 초음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강의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장기도 복부의 트랜스두서 배꼽 아래로 접근을 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에 물이 꽉 차 있다면 여기 보이시면은 요 트랜스두서가 요렇게 보이고 방광이 보이는데 방광 뒤로 예쁘게 생긴 자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궁의 방향도 볼 수가 있고 또 자궁 뒤쪽에 이렇게 물이 이건 정상적인데 뒤에 보면 물이 고여 있죠. 이건 그러면 어딘가에서 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디서 출혈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보시게 되겠습니다. 또 난소 주변에 난소에 난포가 터져서 통증이 생기는지 난소에 출혈이 있는지 또는 난소에 어떤 암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복강 내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에 결석이 생기시면서 급격한 복통과 이제 구토 이런 것들을 유발을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내과로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돌이 내려가다 요로를 막았을 때 우리가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수신증입니다. 신장에 소변이 내려가는 길이 막혀서 이런 압력 때문에 물이 차는 양상으로 보이는 게 수신증이라는 하이드로네프로시스라는 병이고요. 신장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단계를 나눈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보시는 것처럼 그 신장 안쪽에 그 요로계통에 압력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수신증에서는 점점 심해질수록 폐쇄가 심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폐쇄가 심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발바닥 모양으로 동그랗게 더 부푸는 양상이 보일 거고요. 이렇게 되면 2단계입니다. 여기서 더 압력이 커져서 이런 신장의 피질이 얇아진다면 이것은 3단계라서 반드시 어느 부위에서 그 소변이 배출될 때 소변의 배출을 막는 이런 질병이 있는 건지 돌인지 암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장의 질환은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대장 내시경입니다.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얘가 암이 있는지, 용종이 있는지, 장에 출혈이 있는지, 장이 꼬였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대장내시경이지만 장에 상황이 생겼을 때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초음파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검사죠. 왜냐하면 복각 내에 장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런 이상이 생긴 부위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검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증이 있는 부위를 잘 찾아가면서 보다 보면은 저런 식으로 초음파에서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장이 중첩됐을 때 이런 사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타겟 사인이라고도 하고요. 장이 여러 개 겹쳐 보이면서 장에 이런 그 점막들이 이렇게 여러 개로 둘러싸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장 안에 또 장이 보이는 이런 사인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에서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장 중첩증은 또 성인에서는 암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장이 끼이는 이런 양상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초응급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적시적소에 발견을 한다면 이거를 풀어주면 장의 괴사를 막을 수 있고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장에 허혈이 오기 때문에 장에 괴사가 일어나고 괴사된 장은 염증을 일으키고 또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장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수술적인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복통이 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빨리 내과로 가셔서 초음파를 해보시면 장 중첩증 진단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장에 중첩된 부위를 이렇게 앞에서 보게 되면 우리 타겟 사인이라고 해서 장 안에 또 장이 들어있는 중첩되어 있는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는 사인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가로로 보게 되면 가로로 접근해서 보게 되면 헤이 포크 사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초를 할 때 긴 포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건초를 짚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이 세로로 꽂혀 있는 이런 양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장 폐쇄가 일어나게 되면 장이 성인들에서도 꼬이거나 장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에 막힌 부위, 꼬인 부위의 상부는 확장될 것이고 하부는 이런 컬랩스, 이게 좀 압박되는 사인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장 폐쇄가 일어난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상 사인이 관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장의 내액이 장 내에 그 액체가 꽉 차 있어서 팽창된 소변이나 또는 이렇게 장의 안에 이런 주름이 과다하게 생기는 것들, 장의 점막의 두께가 3mm 이상으로 증가되는 이러한 이상 사인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그 장 내벽 안쪽에 물이 과팽창되는 사인 또는 장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는 사인, 3cm 이상으로 넓어진 사인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함으로써 우리가 장 폐쇄가 일어났다는 것을 초음파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뭐 더 좋은 장비로는 그 다음 장비로는 CT로 더 명확하게 위치와 뭐 이런 정확한 양상을 볼 수 있지만 CT는 조영제도 필요하고 방사선 노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우리가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초음파 장비입니다. 또 이제 다음 사례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몇 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어느 순간부터 배가 밥을 안 먹어도 빵빵하고 배 안에서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있었고 변을 봐도 시원하게 보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내과 가서 약을 받았는데 과민성 대장인가요? 또는 왜 그런지 하여튼 빵빵하고 가스가 많이 차시다는 거죠. 이것은 우선은 이제 뭐 우리가 가스가 많이 차는 증상으로는 이상발효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장내에 정상적인 그 유산균과 또는 유해균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장내에는 아주 수백 가지의 세균들이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장내 세균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가스 차는 현상이 주로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는 장내 운동이
원동 운동이 원활하지 않아도 이 장 내에 가스에 생성된 것이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차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증상이 되게 오래 가신다면 내과에 가셔서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과민성 대장염, 말씀하신 과민성 대장염은 이런 임상 증상만으로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제 진단이라고 해서 더 나쁜 질환, 기질적인 질환을 배제하고 난 다음에 기능적인 질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치료할 수는 있지만 겉으로 봐서 임상 증상만으로 과민성 장 증후군이시네요. 설사가 많다 또는 가스가 많다는 이런 사인만으로 이렇게 추정 진단을 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왜냐면 대장에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질환, 뭐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나 또는 대장암이나 이런 기질적인 병들이 항상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적어도 가스차고 내 몸이 사인을 보낸다면 병원에 가서 확실히 확인을 해보시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뒤로는 약만 치료하셔도 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 몸이 사인을 보내는데도 이렇게 좀 놔두시면은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비도 마찬가지고 가스찬 증상도 내 몸이 보내는 초기 사인일 수 있으니 병원에 꼭 가셔서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홍성님의 질문이십니다. 44세 남성분이시고요. 내과 초음파에서 간에 혹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모양을 봐서는 1.5cm 정도의 혈액종이라고 하죠.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혹시나 궁금하면 3개월 뒤에 CT나 MRI 촬영으로 크기 변화만 체크하면 된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에는 혈관종이란 진단이 있는데요. 혈관이 굉장히 과다하게 분포하면서 이런 동그란 종괴 형태를 형성하는 게 바로 혈관종이고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종이 의심되는 병변이 초음파에서 발견이 된다면 초음파로만 확정 진단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의 검사로 CT나 MRI로 조영제를 넣어서 조영 증강이 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혈관종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추정 진단이고요. 얘로 장비로 잡아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혈관종도 여기 명확한 이런 초음파의 소견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혈관종도 우리가 대략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종괴라면 다음 확진 검사로 CT나 MRI 조영제 넣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간의 종괴 중에서 뭐 전이성 종양 또는 그 원발성 간암 같은 것도 초음파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사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는 여기서 진단이 되면 초음파에서 진단이 되면 다음 검사로 확진 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34세 남자분이시고요. 최근 심한 목통을 응급실 가셨습니다. 복부 CT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환자분이 너무 통증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또 혈액 검사를 했더니 백혈구가 증가되고 그 외에는 빈혈도 없고 특이 소견이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하셨기 때문에 분변 PCR이라고 장내에 어떤 세균 감염이 있는지 이 염증을 보는 검사를 했었고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특징적인 게 가슴부터 아랫배까지 다 아프다. 너무 많이 아프다. 환자분이 정말 식은땀을 막 흘리고 오셨는데요. 환자분이 아픈 부위가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도대체 그 환자분이 딱 이렇게 지칭할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셨습니다. 우선 제가 눌러봤을 때 가장 아픈 거는 우상복부 명치 쪽이셨고요. 간 초음파를 봤는데 상복부 초음파를 봤는데 간 쪽은 특이한 게 없었습니다. 우상복부면 보통 우리가 간에 담낭에 문제가 있나 돌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괜찮으셨고요. 오히려 위에 벽이 이렇게 심하게 붓고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양상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위에 이렇게 애플 사인이라고 해서 두꺼워지고 이상 소견을 보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암이거나 또는 심한 궤양으로 부종이 있는 거다. 내시경을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바로 제가 그 궤양 부위로 의심되는 그 통증을 유발하는 위 궤양으로 의심되는 부위였고요. 여기는 가스와 음식, 물이 차 있는 위 내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출혈이 있으셨고 이분은 이렇게 피가 나고 있는 병변이셔서 다행히 커다란 한 3cm 넘는 궤양인데요. 급성 궤양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했던 것으로 진단하고 여기 지혈 치료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초음파는 내 손 안에 있는 청지기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핸디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고 과학의 발전과 함께 다행히 많은 발전이 있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또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이 초음파는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진단 장비가 될 수 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을 할 수 있고 다음 단계 검사를 결정하는 다음 디시전을 내리는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아도 될까요? 네. 네. 복부 초음파에서 담낭 용종이 발견되어서 추적 관찰 안내 받았는데 예, 검사할 때 금식이 필수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낭에 용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크기를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담낭은 굉장히 작은 주머니이기 때문에 담낭에 용종이 있다고만 해서 바로 떼버리지 않습니다. 담낭의 용종이 자라거나 크기가 1cm 이상 커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커지는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보시면 되는데요. 담낭을 잘 보기 위해서 담낭에 물이 차야 됩니다. 담즙이 차야 되기 때문에 금식 반드시 물도 6시간 이상 먹지 않고 가시면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초음파라는 장비로 어떻게 내과의 응급 상황, 특히 복통이나 흉통, 이렇게 복강 내 응급 상황이 복부에 통증이 생기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연세생명나무내과 성혜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